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토요일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가 크게 확산됐던 이유로 응급실 과밀화가 지목됐었는데요. 도내 병원들의 과밀 정도가 전국에서도 높은 수준입니다. 김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대병원 응급실 안. 평일 낮인데도 병상 45개가 가득 차 임시 병상을 들여놨습니다. 청문회도 이러거든요. 사람 아픈 사람도 있어요. 자리가 좀 이렇게 따뜻하게 돼야 되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뭐. 보건복지부가 414개 응급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전북대병원의 응급실 과밀화 지수는 140%, 서울대병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병상이 100개라면 평균적으로 40명이 더 몰려서 간이침대나 의자 등에 머무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응급실이 북새통이다 보니 중증 환자가 수술장이나 병실로 올라가지 못하고 응급실에 머무는 시간도 18.2시간으로 조사 대상 가운데 네 번째로 길었습니다. 도내 서부권 유일의 권역 의료기관인 원광대병원의 과밀화 지수는 84.2%로 그나마 낮지만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원대병원 역시 중증 환자들이 평균 14.1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이 나니까 해열제를 먹여요. 그리고 이제 간이병상에 이제 방치를 해놔요. 입원실이 없으니까 그렇게 계속 대기를 하는 애들이 한 20명 정도 됐어요. 낮은 의료 수가 등으로 응급실 전담 인력도 충분하지 않다 보니 각종 검사 등이 지연되고 환자 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병상 운영 시스템 개선과 그리고 응급센터 증축을 올해 안에 지금 열심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전국의 경우 권역 의료기관 외에 적절한 응급시설을 갖춘 중소병원이 많지 않아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5년 전 삼성이 새만금에 2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무런 투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삼성의 최종 입장 확인에 나섰는데 사실상 양해각서 파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1년 삼성그룹과 국무총리실 그리고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체결한 MOU, 즉 양해각서입니다. 삼성이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용지에 풍력과 태양 전지 등 그린 에너지 산업에 2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시 정부와 전라북도는 삼성의 투자가 새만금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각서 체결 2년 뒤 삼성 신사업 추진단은 해체됐고 5년이 다 되도록 투자에 필요한 실무적인 접촉조차 전혀 없는 상황. 이 때문에 삼성의 새만금 투자는 공수표가 아니냐는 의문이 일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까지 자주 논란이 될 정도였습니다. 투자 협약 이후에 삼성그룹의 투자 계획에 대해서 논의한 바 없다 그랬어요. 그럼 세 차례 지금 그런 논의조차 않고 무엇 때문에 만난 건지. 그간 민선 5기에서 6기로 바뀐 전라북도는 삼성 투자에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몇 차례 접근들을 했는데 약간 막연하다라는 느낌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전라북도는 삼성 측의 입장 확인에 나섰습니다. 양해 각서대로 투자의 의지가 있는지 확인에 나선 것인데 삼성의 별다른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이어서 전라북도로서는 사실상 각서 파기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됩니다. 적극적인 답을 사실은 어떤 답변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이 조금 답답한 면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무리하지만 그런 좀 답변을 좀 빨리 20조 원 투자, 5만 명 고용 창출, 장밋빛 희망에 부풀었던 도민들의 기대가 결국 물거품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4.13 총선 현장을 가다 오늘은 익산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희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되는 이른바 컷오프돼 더욱 주목받는 선거구가 됐습니다. 여성 후보가 3명이나 출마하고 전현직 간의 재대결이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역임한 박종길 씨가 후보로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익산시 의원을 지낸 김영희 씨, 노무현 시민문화재 대표를 맡고 있는 김지수 씨 등 2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올랐던 조배숙 전 의원이 3선에 도전하고 익산 희망정치 시민연합 대표를 역임한 김상기 씨가 표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또 전 청운대학교 교수인 이영로 씨, 3선 도의원 출신의 김영근 씨, 전 세종연구소 소장인 박기덕 씨가 가세했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참여당 사무총장을 맡았던 권태용 씨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익산 농업인대학교 기수회장인 이석권 씨가 무소속으로 나섰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컷오프된 전정희 의원이 탈당해 예비후보로 등록돼 있습니다. 따라서 익산을 선거구는 국민의당 예비후보 5명 중 경선을 통과하는 후보가 결정돼야 지역 판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어느 정도 막판에 가면은 나름대로 정해지리라 생각해요. 그때 가서 각 정당의 후보별로 확실하게 다 따져본 다음에 선택해서 투표를 해야. 더욱이 전정희 의원이 국민의당 입당 가능성을 언급해 성사 여부에 따라 후보들의 반발이나 후폭풍이 예상돼 갖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국가식품 클러스터 개발에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와 민간기업 유치를 공약하고 익산 세계문화유산의 보존과 관광상품화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표심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한 번 더 들어보고 공약사항이라든가 청렴도라든가 여러 가지 또 한번 또 인지도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할 겁니다. 또한 지난 3차례 총선에서 여성 후보가 내리 당선된 가운데 이번에도 같은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몽진입니다. 총선이 3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의 경선 준비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면접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이르면 6일쯤 현역 의원 2차 컷오프를 통보하고 다음 주 초 선거구별 경선자 명단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당도 도내 후보 38명의 면접을 모두 마무리한 가운데 조만간 구체적인 경선 방법과 일정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은 오는 7일까지 추가 공모를 거쳐 도내 10개 전 선거구에 후보를 낼 방침이며 다음 주 중 경선 절차에 들어갑니다. 진로 탐색 같은 자유로운 체험과 학습 활동을 보장하는 자유학기제가 올해부터는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되는데요. 자유학기제를 놓고 도농 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의식한 듯 교육부 장관이 농촌 학교를 찾아 지원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제 금구중학교에 교육부 진로체험 버스가 찾아왔습니다. 초밥 만들기가 한창인 셰프 체험 교실. 밥을 잡아주고 밥을 살살살살 돌려주고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학생들은 정성껏 밥알을 모으고 고추냉이를 묻힌 회에 얹어 제법 그럴싸한 초밥을 만들어냅니다. 귀금속 공예와 3D 프린팅, 성우를 비롯해 모두 5개의 교실이 마련돼 학생들에게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지난해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만족도가 높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꿈이 정해되지 않았고 이제 좀 갈팡질팡을 많이 했었는데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꿈을 찾게 되었었고요. 옛날에 이제 방한통수였는데 그게 아니고 활동적이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수영도 가고 이런 부분이 진짜 너무 변하고 좋은 점이었습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을 점검하기 위해 농촌학교를 방문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농산어촌 지역의 진로체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로체험 학습 버스를 운영해서 직접 학교를 찾아가는 대학교에 가서 생활 보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체험 학습할 수 있게. 정부의 이 같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도내 자유학기제는 걸음마 단계입니다. 지난해 전국 중학교의 80%가 이미 자유학기제를 운영해봤지만 도내에서 시범 운영한 학교는 37%에 그치고 있습니다. 진로 탐색과 주제 선택 등 자유학기제의 중점 활동 분야 모두 절반 이상의 중학교에서 올해 처음 해보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도내 중학교 209곳 가운데 15곳만 올 1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대부분인 94%는 2학기에 시행합니다.
중학생 시절 한 학기 동안 시험 없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시행되는 자유학기제가 도내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아직은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남원 수지미술관이 오늘부터 5월 29일까지 행복의 선물 전시회를 엽니다.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는 입체 전시회가 오늘까지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무료로 열립니다. 스승과 피아니스트를 꿈꾸는 제자 6명이 함께 펼치는 공연이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클래식 기타 동아리 줄리아니의 정기 연주회가 오늘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은 동물의 왕국이란 주제로 토요 무료 상영전을 마련하고 오늘 화이트갓을 상영합니다.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축제가 오늘 남원시 산내면 반선주차장에서 열립니다. 완주군은 오늘 중앙도서관에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대학 입시 전략에 관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제17회 고창군 배드민턴 연합회 장기 배드민턴 대회가 오늘과 내일 고창 군립체육관에서 치러집니다. 전주시 생활체육인들의 축제인 주말리그가 오늘 화산체육관에서 배구 출정식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진행됩니다. 전주 합전 정보화 마을이 오는 31일까지 주말 농장을 선착순 분양합니다. 날씨입니다. 절기상 경칩인 오늘 전라북도 지방은 흐리고 낮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20에서 60mm가 예상되며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9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